예,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 내란 특검 수사 마침표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강전의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지열 변호사님 세종도서 세 번째 세 번째 뭐라 그래야 돼요? 지정? 선정. 와, 축하드립니다.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가셨어요. 딱히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책을 좀 열 몇 권 썼습니다. 19권 쓰셨다고. 19권 그렇죠. 썼고요. 세 번째로 세정돼서 선정이 부럽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정치 얘기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법률 상식 이런 겁니다. 아, 법률 상식. 일단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출판 기념회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네, 내란 특검 오늘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6월 18일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서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조은석 특검의 발표를 보니까 굉장히 비장한 그 태도로 굉장히 또 강한 어조로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봤습니다. 이 180일간의 수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듣겠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뭐 변호사하고 또 법적인 어떤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라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뭐 한 획을 긋는 그런 수사였고요. 다른 것보다 이 수사 대상이 뭐 생각해 보시면 현직 대통령이었던 자, 국무총리였던 자, 거기에 행정안보 장관, 구속된 사람들만 거기에 현직의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군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 요직까지 포함한 24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군 검찰이 수사한 부분까지 하면 27명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어쨌든 중간이지만 좀 마무리를 잘 했다라고 한다라면 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전히 내란이라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는 좀 국민적인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부분도 있죠. 점수로 따진다면 아슬아슬하게 수를 못 받는 우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80점대. 왜냐하면 그래도 법조인이니까 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도 좀 짐작가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특검의 탓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이나 김건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좀 협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여러 그리고 가지 또 뭐 재판부에서의 한계가 영장 있었다. 발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법불로 수사라는 부분과 또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큰 어떤 내란이라는 상황에 있어서 이 파헤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제 네. 딴은 굉장히 후하게 드린 겁니다. 아, 예, 강전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특검 고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싶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래서 파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기 전에 이미 저는 정무적으로는 처벌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권도 이미 바뀌었고. 그런데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 한계에서는 못 벗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추천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당 측, 지금 여권 측에서의 추천이었고, 이게 정치적인 특검으로서 가게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어떠한 법적인 한계,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내란 특검 스스로도 많이 그 속으로는 좀 끌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검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 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 측에서 이미 이거 거의 유죄의 심증으로서 넣어놓은 상황인데 내란 특검이 이 부분은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중간에 인지한 상황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좀 추경호라든지 한덕수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번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특검 스스로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예.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영장을 쳤다라는 것 자체, 기소는 뭐 어차피 이루어지는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보여주기식, 정치적으로 망신 주기의 특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브리핑도 저는 많이 아쉬워요. 어허, 네. 조금 이따 다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특검이 드라이하게 팩트에 대해서만 국민들께 전달을 해드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적인 특검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조금은 벗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눈물을 글썽인다라든지 뭐 호칭을 쓰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감정적으로 국민들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아직도 특검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브리핑도 그런 부분에서 아쉬웠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점수는 주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은 했습니다만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아쉬움의 방향이 저랑 강 변호사님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특검이 잘못했다는 의미로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뭐 박성재, 한석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장은 반드시 나와야 할 영장이었다고 보는데 법적으로만 따지더라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영장 실시 심사를 했다라는 입장에서 그게 아쉽다라고 했던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면들을 짚어주신 것 같고 네. 특검이 약간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고 네.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결과 브리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과들을 보면 특검 임명 엿새 만에 일단 빠르게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의 이제 신병 확보부터 시작해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 뭐 이제 27명에 대한 공소 제기,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 내용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게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민주당 측에서는 사법부도 한패다. 결국 동조 세력 아니냐 이런 형태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검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다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은 결국 민주당 측에서 만들어낸 조직이고 그리고 수사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민주당 측에서 만들어놓은 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동의 반경이 굉장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특검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아직 뭐 논평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아쉽다라는 형태의 입장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 특검을 넘어서서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잘라낸 것은 좀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기현 재판장의 구속 취소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내란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거나 그 지휘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는데 오늘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예. 결과인 겁니다. 사실 앞서서 제가 그 수사 자체에 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후하게 점수를 드렸던 이유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잘했다라는 건데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를 따지면 굉장히 큰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법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날 12월 3일 날 밤인 당일날 해가 바뀌었기는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12월 4일로 넘어갔던 거죠. 예. 12시에 넘어간 상황에서 법원은 계엄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법원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회의를 했었다라는 그랬었습니다.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굳이 따진다면 사후적으로도 이 계엄을 돕고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그날 밤에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로 진짜 빈손으로 맨몸으로 그 추운 겨울에 달려가서 이 특수부대를 막았었던 게 군인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그날 밤에 법원에서는 오히려 법원의 고위직이라는 분들이 나서서 계엄이 실시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럼 법원 앞으로 사건이 처리되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 그 절차를 마련해야겠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검이 이게 진짜로 이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계엄을 한다는 걸 알고 그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서 계엄을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기소일지언정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발령이 됐었을 때 선택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찬성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논의를 하거나 근데 대법원이 보였던 모습은 여기서 앞으로 이 대통령이 권한을 사실상 독재 권한을 군사 권한을 가졌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고발이 됐지만 이 부분도 조희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법원의 기존의 절차와 너무나도 어긋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 나중에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법관들마저도 일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야 될 만큼의 그런 황당한 판결을 내렸는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굳이 불기소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저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했으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정도에서 끝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제로 남겼어야 네. 됐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불기소를 했다는 게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지점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의 반발을 특검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법원에서의 태도,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내란, 계엄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이 정무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에 대해서도 모두 자유로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특검이라는 것은 법적인 처분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국민들의 판단으로 넘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 저희 민주당 측에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미 프레이밍을 해왔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 측은 구속이 되지 않아도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소가 된 거잖아요. 불기소 기소. 이 부분만으로도 민주당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는 이미 달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처음에 최초의 계엄을 계획했던 시기를 특검은 재작년 10월쯤 2023년 10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군 인사들이 그대로 이제 줄줄이 인사가 단행됐다 이렇게 본 건데 요 시점이 사실 나온 이야기 진술로 따지면 그 전해 그러니까 2022년에도 비상대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2022년 11월부터 이미 국민의힘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내가 설령 나를 희생하는 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상대권이라는 게 있다. 사실 이건 윤석열의 말을 옮긴 것뿐이지만 대한민국에 비상대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계엄이라는 것이 존재할 뿐인데 그거는 윤석열이 저질렀던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진짜 이 대통령 그 자리에 있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정확히는 사실 이제 특검도 오늘 발표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가 일으켰던 쿠데타를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80년을 요만큼이라도 겪어본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반세기 전으로 거꾸로 되돌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거군요. 글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던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라고 제가 전제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형법에 나와 있는 그냥 문헌 하나만은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특검이 수사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바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법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었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른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일들은 딱 정해져 있다. 예. 거기서 이게 성공을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나는 같이 그러면은 여기에 저항하다가 어려운 임을 겪을 것이냐,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인정될 걸 만들어질 거를 전제로 해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이냐 해서 저는 거기서 살아남을 거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럼요. 그 자리가 높았던 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여쭤보신 부분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면 예. 그거를 위해서 일을 계엄을 저지르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특검이 이제 주목을 했던 부분은 한정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 날 군대가 들어왔던 그 과정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군인들을 지난해 3월부터 불러다 놓고 굉장히 가까워지게 한 노력을 했었고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 같은 걸 전달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시켜왔던 것이고 그 결과 이렇게 계엄까지 직접적으로 저질렀고 마침 그때가 미국 대선 전후 기간이라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 때문에 12월 3일을 선택한 것 같다라는 추정만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도대체 왜 12월 3일이었는가?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도 안 풀린 거예요, 사실은. 네, 안 풀린 이 부분도 겁니다. 안 풀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영 특검보도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빌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내심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이만큼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솔직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밖에 못했다면 아하. 대법원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문을 못했어요. 그냥 질의서 하나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질의서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이만큼밖에 못했다고 했으면 적어도 열린 결말을 뒀어야 한다는 거죠. 예, 예. 저도 그 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는데 국민들께서는 파면을 넘어서서 도대체 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게 된 것인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12월 3일이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여야 없이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결국 오늘도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예. 완전히 사족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오늘 점수를 매기가 어렵다 말씀드리면서 특검이 마지막 브리핑마저도 드라이하게 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특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만약에 노상원 씨의 이 수첩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이미 1심에서라도 나왔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면은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노상원 씨 그 선고는 이거와는 별개의 그렇죠. 아예 별개의 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특검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과 법원에서 확정을 해주는 게 정확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는 특검이 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이런 좀 자극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앞서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저는 민주당이나 그리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특검에 대해서 너네 도대체 뭐 한 거냐, 사실관계도 제대로 못 밝히고 우리가 보기엔 지기현도 이상하고 조희대도 너무 이상한데 도대체 뭘 했다는 거냐. 지금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극적인 노상원 수첩이란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특검은 오늘 저는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은 판결문 쓴 줄 알았어요. 본인들은 확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사한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정확하게 팩트 체크되어 있던 것이 도대체 나온 게 뭐가 있는가, 이러한 아쉬움도 있다라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자극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첩 자체의 왜냐하면 내용이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극적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네, 거예요. 예. 그 자극적이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뚜렷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죠. 상상 속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노상원 예. 수첩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커다란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노상원 수첩에 있는 일들이 현실로 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노상원이라는 자가 공교롭게도 구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보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보사령관이었던 이유 때문에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예. 무슨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 질의응답이라도 법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신문이라도 라고 했더니 최근에야 노상원이라는 자의 법정이 모습이 공개가 됐죠.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아까 이제 뭐 강 변호사님은 직위원 재판부에 있어서 그냥 의혹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더 잘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느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런 식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증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과 관련해서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하겠다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재판부가 용납하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거를 자꾸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담긴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열린 결말로 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거듭 드리는 예. 겁니다. 오늘 노상원의 1심 선고 2년형을 받은 것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그 군 관련 그 정보를 제공받은 네. 것, 그리고 군품을 또 제공받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고요. 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든지 또 추가 기소가 됐던 뭐 HID 군 정보를 또 받은 거, 이거는 또 따로 이제 진행이 될 그렇죠. 걸로 보입니다. 예. 배우자 김건희가 계엄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저기 연관성을 좀 거리를 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뭐 이 이야기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결국에는 이 부분도 특검에서는 나름 용기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항상 뭐 윤석열 정부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가 뒤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좌진이라든지 주위의 진술로서 특검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그럼 그렇다라고 본인들이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이 하는 얘기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굳이 특검에서 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또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강하게 압박을 할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결국 법원에 가서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은 저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계엄 이후에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한 이야기를 특검은 이제 계엄에 이제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정황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저런 그러니까 정말로 저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의 관여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점수를 높여줬던 부분은 법적인 수사를 했던 부분, 수사 결과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 그래도 대통령이었던 자를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를 수사한 부분은 잘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공도 많다. 아까 말씀드린 여세만을 다시 구속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 저희 이제 옛날 얘기를 하자면 시험을 보다 보면 전 이제 사법시험 시대니까 7과목을 치다가 6과목이 평균 이상의 득점을 해도 한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아. 그건 이제 꽈락이라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예. 거의 그런 정도의 일을 이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어떻게 국정에 관여했는지 부분은 최근에도 드러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최근에 나온 바로 1, 2주 전에 나온 얘기 말하자면 서초구청장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예. 당선인이 개입을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이 개입을 하다가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연락을 했는데도 안 들어먹으니까 윤석열이 직접 나섰고 윤석열이 얘기도 해도 안 되니까 김건희가 나섰다라는 거 아니에요. 계급도가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를 보시면 지난주부터 나온 게 박성재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이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지시와 보고를 김건희 받은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예. 수사팀이 인사해서 날아가고 있고 거기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이원성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개긴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박성재는 이 명태균 씨가 이 보고하고 있는 명태균이 폭로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법무부에 보고가 올라갔고 법무부에서는 김건희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정도 상황이니까 사실 강 변호사님 자꾸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게 아닌데 의혹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이상이 어떻게 더 필요해요? 여러 가지 근데 정황이 이 이상이 네. 근데 강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나오면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특검도 이 반대 세력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쪽에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사실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을 제거한다는 그런 부분이 그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왜 김건희는 아니라고 또 확인을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결국 오늘 민주당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어디에게도 만족스러운 결론은 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되게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가 뭐 서초라든지 여러 군데 관여가 되어 있다는 정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정 관여에 대한 의혹들이잖아요. 이건 또 예. 김건희 특검에서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관련성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단순히 뭐 그렇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 발언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동선이라든지 갔었던 병원의 의사 그리고 보좌진들의 진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나온 결론이거든요. 나머지 국정관여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특검에서의 수사 그리고 재판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내란 특검 관련해서 모두 다 아쉬움을 나타내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그러니까 특검이 봤던 건 12월 3일 날 당일날 군이 출동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김건희가 지시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김용민이나 노상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정도의 의미였지만 사실은 그걸 좀 폭넓게 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거듭 강조하는 게 내란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그 내란 상황에서 누구보다 가장 큰 이익 아닌 이익을 자기가 받고 있는 그 많은 의혹들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김건희로서는 계엄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전에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했던 부분인데 거기도 제대로 정리가 다 안 끝났어요. 예. 그리고 그게 내란 특검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 않고는 않을 이차 수밖에 없는 종합특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변호사님. 내란 특검 지금 특검이라는 걸 세 개를 다 시작을 할 때 국민들을 설득했었던 민주당의 논리가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바싹 수사를 하고 전국을 안정시키겠습니다라고 대통령께서 국민을 설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죠. 대규모 수사 인력이 들어갔습니다만 한 번 더 연장을 했어요. 근데 연장을 하고 나서도 또 수사를 해야겠다. 또 특검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께서는 정무적으로 보았을 때도 특검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쿠팡 관련해서도 상설 특검을 이미 또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건으로 이첩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2차 특검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헌법수호 TF 있잖아요. 예. 이것도 75만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논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적폐청산 TF와 다른 게 뭐냐. 정부에서는 설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설까지 갔을 때 이거 75만 명이라서 다 못했습니다. 더 해야겠습니다. 이러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공무원을 충성 경쟁시키고 줄 세우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연결선상이 다 있는 거거든요. 무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은 민중기 특검이 아닌가.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그 공무원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민중기 특검 본인이 수사 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주식, 비상장 주식을 사서 상장 폐지 직전에 수익을 남겼던 부분, 이거 유야무야 되면서 결국 특검 임기 다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인데 어떻게 이번에 통일교 사건에 대해서 8월에 받은 진술을 11월이 되어서야 내사번호로 부여할 수가 있는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은 뭉개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정말로 권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통일교가 대선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 측에도 관련이 되어 있었고 정진상이라는 이름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특검을 해야지 다른 사건에 있어서 2차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강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변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이거는 특검하고 이거는 특검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있어서는 안 될 내란이라는 부분인데 이 작업만큼은 끝까지 청산을 해나가야 된다. 예, 폭을 좁히고 중차대한 하더라도 문제만큼.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가면 예. 또 대한민국은 이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일반적인 법 상황과 그렇죠.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장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강전애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